그 인간의 그 유한한 존재를 우리의 왕으로 삼도록 하라. 트롤과의 전투에서 그가 요정들을 이끌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로다. 나 내가 요종의 왕이라고? 청년단은 이제 극단인데요. 이제 배우가 아니라 이렇게 스텝으로 구성된 스텝 프로덕션입니다. 그래서 8년 됐고요. 지금 시각 쪽에 무대 디자이너, 영상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그다음에 청각 파트의 음악 감독, 사운드 디자이너, 그다음에 연출부에 연출 2명하고 드라마터그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청년단 준비해 주신 게 지금 연극 요정의 왕 작품이고요. 처음에 청년단에서는 그 장르 문학 중심으로 이 과정을 좀 참여하셔가지고 얘기를 나누시길 원하셨고, 그 일련의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셨는지 조금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2주 시간은 처음에 그리스 비극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미디어 연극까지 저희가 이제 주로 저희는 막 근현대 소설 텍스트만 가지고 좀 주로 작업을 해왔던 팀이라 보편적으로 그냥 연극이라고 했을 때 텍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좀 이렇게 막 숙제처럼 읽어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작품 선정을 위한 소재를 이제 찾는 과정이 이렇게 뭔가 공부할 자료를 늘어놓고 이렇게 찾는 과정은 아니었고 그냥 연극에 대해서 공부하는 스터디로 시작을 했어요. 연극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우리 단체인 청년단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소재 선정, 이렇게 3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기, 2기, 3기. 네. 1차적으로 잡은 목표가 청년단이 어떤 단체인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긴 시간을 걸쳐서 그걸 좀 정리하고 그 프로세스를 좀 규명하고자 하는 어떤 그 공동의 목표가 있었어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시기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2, 3년간을 매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씨앗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그 전에 하던 작업으로 또 돌아가겠지만 2, 3년 동안 좀 저희 그 팀의 어떤 작업의 다음 단계라 그럴까 저희가 좀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를 찾는 게 이제 제일 중요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정했던 건 필립 케이딕이라는 작가였고 드라마터그 정지수 누나가 그 단편집 중에 요정의 왕이라는 어떤 챕터를 읽어왔는데 요정의 왕의 줄거리를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에 음악감독 김정용 형이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 리액션을 봤을 때 다른 작품을 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 때문인데? 일단 연출이나 대표로서의 저의 의도는 저희가 체질 개선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 김정용 감독의 표현인데 그 중에서도 필립 케이딕 여러 단편 소설 중에서도 이 작품이 유일한 판타지였어요. 판타지를 연극 무대로 만든다는 게 사실 저는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작업은 한다면 저희가 무엇을 반드시 발견해야지만 되는 작업이었어요. 요정의 왕이라는 판타지 단편 소설을 이제 무대화하는 작업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러니까 도전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원작 소설 자체가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요정이라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연극 무대는 거쳐서 저희가 환영을 만들 수가 없고 관객들 눈에 바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요정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제일 관건이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익명의 다수의 요정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소수의 특정한 이름을 가진 요정들이 나오는 상황으로 각색을 했고요. 근데 앨리스라든지 크리스핀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특정한 이름들을 썼고 요정의 원래 처음에 나오자마자 죽는 요정의 왕도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냥 그건 관객들에게 좀 이미 이건 다 니네가 알고 있는 장르야. 니네가 다 어느 판타지물에서 봤던 그 걔네들이야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좀 친절한 길잡이 같은 코드를 심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배우들을 통해서는 실제로 이 요정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를 들면 정말 날아다닐 것인가, 없어질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배우들이 찾아낸 어떤 지점으로 이 요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 몸의 어떤 감각들을 하나씩 다 없애면서 연습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트라이아웃 공연 때 나왔던 약간 로봇이라든지 AI 같은, 아니면 혹은 외계인 같은 어떤 그런 움직임은 사람으로부터 도출한 어떠한 요소들로 표현을 해보자. 근데 사람 모든 감각이 다 열려 있을 때 말고 특정한 감각만 남아있는 상태를 요정으로 표현해보자라는 배우들의 고민? 그 연습의 결과가 요정, 지금 트라이아웃 공연의 요정 캐릭터로 표현이 됐습니다. 워크샵 통해서 2개 정도의 좀 개괄적인 어떤 개념을 가진 무대를 디자인을 했었고, 한 가지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뭐 약간 샤드락이라는 그 노인의 그 심상적인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냥 밀폐된 사각 구조의 디자인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유소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냥 좀 사실적이지만 연극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장면을 해결할 수 있는 주유소에 대한 디자인을 한 가지 했었고요. 리딩 공연할 때는 또 제가 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리딩 공연 컨셉을 모형을 두고 모형의 전환을 영상으로 그 투사해서 리딩과 같이 배경을 보여준다는 것을 좀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2가지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감을 최종적으로 트라이아웃에 적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극장에 들어와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지점은 앞무대를 좀 넓게 쓰려고 객석을 좀 넣다 보니까 이렇게 배튼을 쓰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판타지물이다 보니까 저도 좀 무빙라이트를 써서 좀 많이 표현을 해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 드라마가 쌓여야 나중에 판타지로 꺾였을 때 오는 사람들이 탄성이 나오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샤드락이라는 인물에 맞춰서 좀 텅스텐 라이트를 좀 많이 써서 뭐 이렇게 좀 초반에 밀도를 많이 쌓았었어요. 그 판타지로 들어가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다행이었던 지점은 이제 저희가 극장에 2주 동안 상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간이 많았었어요. 레드, 그린, 블루를 좀 이렇게 딤을 조절해 가면서 좀 이 관객들이 봤을 때 그림자에는 분명히 색이 묻어나지만은 그 배우를 봤을 때는 화이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이 지점이 경계점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지점이 있었거든요. 작품을 처음에 우리가 그 대본을 가지고 리딩 공연 할 때도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현금 계산기 열고 닫는 소리, 발자국 소리 이런 것부터 어둠 속에서 들리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조그만한 빛이 강하게 새어 나오지만 결국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에 굉장히 충실한 조명 그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예.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설명이라 하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뭐 외로움이라든가 뭐 좀 지루함이라든가 또 뭐 이런 느낌보다는 영화라든가 어디서 감각했던 어떤 그런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국의 그 석양이 지는 그 노란 빛깔의 황량한 사막에 먼지가 풀풀 날리는 어떤 고속도로 근처에 주유소에 앉아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제 그 음악을 디자인하게 된 시작점이었고요. 힙합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좀 거기에 조금 좀 이펙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딜레이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좀 바리에이션 준 건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공연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유지를 시켰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리딩 공연 끝나고는 다 드러내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처음에 그 다른 그 스텝 파트들의 그 좀 각인이 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곡만 이제 이렇게 살아남은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우란문화재단에서 뭐 공연을 할 수 있다, 시야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리고 우린 판타지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있는 플러스 알파가 뭐 되더라도 일단 있는 장비는 다 활용해봐야지 라는 포부를 갖고 무대 디자인이 굉장히 관객한테 가깝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출님이 동선을 쓰실 때도 객석을 이용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렇다면 역시 서라운드를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서라운드 무빙 사운드를 제가 이번에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무대 디자이너님이 또 이렇게 단을 또 올려주셔가지고 거기다가 무대 마이크 뭐 스피커 심고 벽 뒤에다가도 스피커 심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저 혼자만의 구상은 아니고 어떻게 다 시너지로 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질감이 들게 하지 않고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판타지인데 그냥 판타지랑 어떤 괴리감을 느끼면 좀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연극적인 체험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목표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미친 꿈 장면인데요. 그 피니어스 집의 샤드락이 이제 찾아가서 원래 요정들을 만나야 된다 얘기 듣고 피니어스가 그냥 들어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그러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좀 몽환적이면서도 진솔하고 각 캐릭터들 간의 어떤 뭐 끈끈한 우정도 보여줄 수 있지만 또 팽팽하게 대립되는 이 모든 심상이 되게 복잡하게 보여지는 장면이어서. 근데 저도 그 같은 장면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장면인데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오프닝부터 사운드로 시작해서 계속 소리가 뭐가 들어가다가 정말 유일하게 첫 무음인 씬이에요. 집 안에 그 미친 꿈 장면이. 그 씬에서 거의 처음으로 어떤 샤드록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는 씬인 것 같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장면이 주제부는 아니지만 가장 단서가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그게 비현실이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보다 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질 아닌가라는 얘기를 이 작품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여리게 보이는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장면을 좋아합니다. 예. 좋은 타이밍에 양질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우란 작업은 그것이 가능한 스케줄이었어요. 이 단체에서 가장 좀 필요로 했던 그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좀 온전히 시간을 갖고서 작업을 했다는 거가 가장 좀 큰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저희 극단에서 어떤 필요로 하던 작업이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컵 갖다 주는 느낌. 그 어떤 단계마다 되게 적재적소의 프로그램들로 좀 그 가이드가 잡혀 있어서 우란의 어떤 이런 창작 지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고요. 간만에 같은 극단 작업을 하는 거라 사실은 저도 좀 힘을 주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남고요. 공간을 활용하는 지점에 있어서 그 여기 극장 관계자분들이 열려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 지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다른 극장 가서 작업을 하는데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후유증 같은 건 좀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서로 만나서 작업의 단계들을 서로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해보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강한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